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유형 플러스 내신 고쟁이 수학학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원의 집합과 명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제 유형 5 157번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류법, 요 증명 문제풀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157번입니다. 증명 문제가 나왔죠? 루트이는 유리수가 아니다. 얘가 이제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죠. 근데 기류법의 증명은 부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루트이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이가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분수 형태가 나왔죠. 이때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해야 돼요. 서로소. 저기에도 나와 있나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 그러면 이제 루트 2m이 m이 될 거야, n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양변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제곱은 2m의 제곱이 되고 n제곱이 2의 배수로 이므로 n도 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n을 2k라 놓고 여기다 쓰면 2m의 제곱은 4k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로 약분하니까 여기가 2k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m도 2의 배수이고 mn이 모두 2의 배수이므로 mn이 서로 소라고 하는 가정의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틀린 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해 보면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라 나와 있어서 3번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58번 같이 볼게요. 158번은 지금 다음 같죠?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n의 제곱, m제곱과 n제곱의 합이 4의 배수이면 mn이 4의 배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책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4의 배수일 때 mn이 모두 짝수임을 증명한 거니까 얘는 짝수 홀수, 얘는 홀수 짝수, 얘는 홀수 홀수. 그러니까 둘 다 짝수가 아닌 경우를 모두 다 해본 거지. 그랬더니 m과 n의 제곱이 4의 배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지? 4의 배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m제곱과 n제곱이 4의 배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된다.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 가정할 때 그랬으니까. 얘는 무슨 증명이냐면 대우 증명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과 n이 모두 홀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라도 홀수가 아니면 그죠? 하나라도 홀수가 아니면 m제곱과 n제곱은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얘 제곱하면 4a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당연히 1이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니까 나머지 1이 될 거죠. 얘의 경우는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뒤에가 1 나오니까. 너무 빠르나? 얘가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고 그 밑 얘를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1이니까 겨우 요 두 개 더한 값만 남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짝수이다. 112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159번 같이 볼게요. 159번인데요 AB가 자연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자연수인 회를 가는데요. 얘가 자연수인 회를 가지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에다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래. 그러면 AB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홀수일 때를 해주면 되겠다. 그지? 둘 다 홀수라고 하자. 그러면 얘의 자연수인 근을 뭐라고 하자? m이라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근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m하고 뭐 알파가 있다. 그러면 m하고 알파를 더한 게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게 m-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m-a. 그러면 b라고 하는 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가 m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b는 m 곱하기 m-a가 되는 거구나. 따라서 b는 m 곱하기 a-m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나에 들어갈 거네. a-m이. 자, 그러면 아니다. 선생님 큰 실수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여야 되는데 이거 실수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한글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해요. 그럼 b라고 하는 건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 m 알파는 마이너스 b가 됐거든요. 따라서 m 곱하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a가 되니까 b는 m 곱하기 m 플러스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m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앞에 거 홀수, 그 다음에 m 플러스 a. 홀수, 그 다음 거 m 플러스 a. 그러니까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홀수니 짝수니 하는 거죠. 근데 얘를 지금, 잠깐만요.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볼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요건 이제 박스 채우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드릴게요. 다음 물음에 답해라 그랬습니다. 자, 증명서 수령 문제인데요.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필기 공간이 없어 위로 올라갈게. 대우 증명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 m이 3의 배수가 다시 했는데 잠깐만요. 너무 올라갔나? 이건 다시 지워야겠다.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자 다시 풀게요.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n이 3k-1. 그러면 얘는 k가 1, 2, 3 이렇게 가면 나머지가 2인 거거든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따라서 제곱해 볼게요. n제곱 3k-1의 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니까 3 곱하기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므로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두 번째로는 n이 3k-2가 되는 거죠. k가 1, 2, 3 이렇게 들어가면 얘 나머지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곱해 볼게요. 그러면 3k-2의 제곱이니까 뭐 9k의 제곱 12k 플러스 4가 나오니까 3을 바깥으로 빼면 3k 제곱 4k 플러스 1하고 그럼 3이 되잖아요. 그럼 1이 남죠. 얘도 나머지가 1인 그러므로 3의 배수가 아니죠. 아니다. 그죠? 따라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160번의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루트 3 무리수다가 루트 3은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기율법으로 증명하래요. 그러면 이제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3은 유리수이면 이렇게 유리수이면 루트 3은 n분의 n이 된다. 이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해줘요? 루트 3을 곱해주는 거죠. 아니 m을 루트 3m 얘는 n이 되고요. 따라서 제곱하면 3m의 제곱은 n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n 제곱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n 제곱은 3의 배수. 따라서 n은 3k 이렇게 n 제곱은 3의 배수니까 n도 3의 배수가 되죠. n도 3의 배수. 그러므로 n은 3k.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3m의 제곱이
9k의 제곱이 되므로 m제곱도 3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m제곱도 3의 배수이므로 m도 3의 배수이다. 위에 m과 n이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3은 유리수라고 했었잖아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선생님이 좀 글씨를 빨리 쓰느냐고 좀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 161번인데요. 다음은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절대값의 합은 두 수의 합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빼보는 거죠.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보니까 얘 원래 절대값 그냥 제곱한 거는 이 제곱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A제곱이고요. 여기가 이 절대값 AB 되고요. 여기가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갖다 놓고 뺀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A제곱 없어지죠? B제곱 없어지죠? 그럼 가에 들어갈 값은 뭐가 들어가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러면 요 셋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얘에서 얘를 뺐는데 나임으로 가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네요. 이 무슨 소리일까? 나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2 곱하기 절대값 AB 빼기 AB가 됐으니까 얘하고 얘는 얘가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이 이거고 나에 들어갈 내용은 절대값이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요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둘 중에 답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A 제곱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렇게 된다. 등호 성립은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둘이 같을 때는 부호가 같을 때 같겠죠. 부호가 같을 때 같습니다. 그러면 A, B의 곱이 따라서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을 때죠. 한번 생각해봐요. 3하고 A가 3이고 B가 4야. 그럼 각각 절대값 해서 7이 되고 제곱할 거고 얘하고 얘를 더해서 제곱해도 7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호가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간단히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이제 162번으로 갈게. 162번은 두 실수 XY에 대해서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그럼 당연히 빼봐야죠. 자,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제곱한 후 루트 x 플러스 y를 제곱해서 뺀다는 거죠. 얘를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x 2 루트 xy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y가 나오겠죠. 뒤에 거는 그냥 제곱했는데 둘 다 양수니까 x 플러스 y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지고 얘랑 얘가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2 루트 xy가 되니까 x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둘 다 이렇게 되겠다. 단 등호 성립은 언제 될까요? 단 등호 성립은 x 곱하기 y가 0일 때니까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일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이쪽이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루트 x 플러스 y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되죠. 162번 정리해 드렸고 16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내용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가 만약에 3이고 B가 마이너스 2 해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을 같이 볼게요. 니은은 지금 말 그대로 이 식이 만약에 크다면 이 식보다 제곱해서 빼보면 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얘를 제곱한 값에서 절대값 A-B를 제곱한 값을 뺄 거예요.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2A 여기가 이 절대값 AB가 되고 이쪽은 B가 되거든요.
여기가 얘는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이쪽도 제곱이 되고 이쪽도 제곱이 되고 제곱을 안 썼네 선생님이. 그러면 a제곱과 a제곱 b제곱과 b제곱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 곱하기 절대값 ab 여긴 플러스 2ab가 되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ab가 언제든지 ab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등호 성립까지 또 따지면 잠깐만요. 뭐 ab의 곱이 0보다 적으면요. 얘는 그냥 ab가 되고 여기는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등호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하여간 얘는 성립하는 게 되죠.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으로 볼게요. a가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b는 0보다 크긴 합니다. 둘 다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때는 루트 a-b에서 얘도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얘 제곱을 빼보는 거예요. 자, 얘 제곱을 빼볼 거예요. 디귿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양수니까 a-b가 나오고 여기 a 나오고 마이너스 2루트 ab 나오고 이쪽에 플러스 b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는 없어지고요. 이 a, b가 남고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2b가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바깥으로 빼면 여기는 루트 ab고요. 여기는 b가 남았으니까 b가 뭐예요? b 곱하기 b잖아요. b의 제곱이라고 쌤 얘기는. 그러면 ab하고 b의 제곱이 누가 크겠나 라고 하는 건데 a가 b보다 큰 값이니까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때? 큰 값이 되니까 뭐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아요.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리을은 이쪽이 크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리을은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절대값 a-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을 빼볼 거예요. 얘는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러면 되고요. 이쪽은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과 같고 얘 두 절대값 곱했고 맨 뒤에 절대값의 제곱이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a제곱 사라져 b제곱 사라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플러스 나오니까 얘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니까 얘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서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거 잘 따질 줄 아셔야 돼. 16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a제곱 필수라고 그랬거든요.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다음 식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빼봐야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벌써 선생님 식을 쓰려고 그러네. b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됐어요. 근데 완전 제곱이 만들어질 것 같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 너무 빠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1만 주고 이쪽에 b제곱 플러스 2b가 있는데 여기도 1 주고 그럼 둘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나는 b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단 등호 성립은 a가 몇일 때? a가 1이고 그죠? b는 마이너스 1일 때 등호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므로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a제곱과 b제곱은 2 곱하기 a 빼기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 성립은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164번도 해드렸고 165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65번은요 지금 2차 방정식 얘가 허근을 가질 때 다음 식이 이렇게 된대요. 그죠? 이때 k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2차 방정식 얘가 허근을 가질 때 한번 풀어볼까? 그럼 4분의 D의 판별식을 정리해보니까 루트 5의 제곱이 되네요. 5 마이너스 a식 k 허근을 가져 0보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k가 넘어가면 k는 5보다 큰 게 되죠. 아, 그러면 k-5가 양수가 되겠네. 그러면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 k 플러스 5 더하기
k-5가 나오지만 k가 5보다 큰 값이니까 k-5는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를 써야죠. 그럼 이 식을 역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k-5라 쓸게. 그럼 여기도 k-5분의 9가 됐어. 근데 원래 5가 돼야 되니까 일단 몇을 더해주냐면 10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식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k-9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노트 이 두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약분돼서 여기가 9가 되고 얘가 10이잖아요. 원래 10 더해줘야지. 여기 원래 있었으니까. 얘가 6이니까 16보다 크거나 같거나가 됐고요. 이때 등호성립은 얘와 얘가 같다일 때죠.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K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그러면 최소값은 16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B는 16이에요. 그럼 언제 되느냐? K-5와 가로칠 필요 없는데 K-5와 K-5분의 9가 같다일 때니까 K-5의 제곱이 9일 때예요. 그럼 K-5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때잖아. K는 넘어가면 8이거나 2가 되는데 K가 A시당초 5보다 크다니까 이거 안 되고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8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B의 합을 계산해라. 그럼 당연히 24가 정답이 되는 거지. A, B의 합은 24.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 166번으로 갈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x가 3보다 크니까 x-3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 4 곱하기 x-3을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과감. 그럼 여기가 x-3분의 4잖아요. 근데 원래 4x 마이너스 10이잖아. 없던 마이너스 12를 빼준 거니까 12를 이렇게 더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산술 기하 평균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을 쓰면 이 노트 얘랑 얘 약분돼서 없어져서 4의 제곱 16이 되고 뒤에 12가 있고 그럼 얘가 8이니까 이 값은 20이 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해라 20. 그때 x값을 구해라. 그러면 등호성립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값과 이 값이 같다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x-3과 x-3분의 4가 같을 때, 그러니까 4 곱하기 x-3의 제곱이 4가 될 때, 그러므로 x-3의 제곱이 1이 될 때, x-3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x는 4거나 2일 때거든요. 근데 x가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3보다 큰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x는 몇이어야 돼?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x는 4, 이때 최소값 20을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66번 정리해드렸고 167번으로 가져가 볼게요. 167번 두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아래서 방법으로 구했다 그럽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원래 이거 분배해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괜히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한번 볼게요. x와 y가 0보다 크다이므로 산술평균 그리고 기하평균과의 관계에 의하여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하겠죠. 따라서 둘을 곱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을 곱했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가 다 곱하니까 xy가 약분됐고 그래서 8이 되더라. 그래서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근데 이렇게 풀기가 되게 쉬운데요. 이게 모순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러면 결국에 얘의 등호가 성립할 때 제가 있잖아. 등호가 언제 성립했냐고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 두 개 긋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등호가 언제 성립했냐면 2x하고 y가 같다일 때고요. 여기서는 x분의 2하고 y분의 1이 같다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2x하고 y가 같다일 때하고 그러면 잠깐요. 2x와 y가 같다일 때하고 x분의 2하고 y분의 1이 같다는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같으려면 x는 2y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호 성립이 잘못된 거지. 등호 성립할 때 그래서 최소값이 8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에 번호를 쓰시고 그때의 이유를 서술해 주세요. 그랬어.
당연히 3번에서, 왜냐면 얘는 맞아요. 요것도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곱해서 여기다 이퀄을 같이 붙여줄 때 등호 성립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2x 플러스 y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은 제일 먼저 이렇게 분배하면요. 얘가 4가 되고 여기가 y분의 2x가 되고 x분의 2y가 되고 얘가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생님 보기에 이 값과 y분의 2x 플러스 x분의 2y에 여기에 5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루트 이 둘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분의 2x하고 x분의 2y 이렇게 곱하고 여기 5 더해진 거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 yy 약분되고 xx 약분되면 루트 4, 2가 돼. 얘가 4가 되죠? 2 곱하기 2니까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어서 그럼 얘가 9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 최소값은 9가 되는 겁니다. 등호 성립은 이 두 놈이 같다 할 때니까 y분의 2x하고 x분의 2y가 같다 일 때예요. 그러면 같다 일 때인데 그러면 2x의 제곱과 2y 제곱이 같다 일 때, 그죠? 그러니까 x가 뿔마 y와 같다 할 때 그래도 되고요. 근데 둘 다 양수라고 그랬나요? 아, 그러네. 그럼 x, y가 같다 할 때요. x, y가 같다 할 때 등호 성립한다. 자, 이제 168번으로 갈게. 5a 플러스 3b는 4인데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얘와 얘가 역수 모양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a, b가 양수니까 5a 플러스 3b 그 다음에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요걸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풀면 a 약분돼서 25가 되고 이렇게 풀면 b분의 15a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a분의 15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돼서 9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보니 뭐가 되니 그랬더니 25하고 9 더하면 36이고 요 값만 정리하면 되겠네. b분의 15a 더하기 a분의 15b 그 다음에 36이 아니구나 3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트 이 두 값을 산술평균 산술기하평균 하니까 뭐 BBAA 없어지고 15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4 원래 있던 거 더해주고요. 그럼 얘가 30, 64가 돼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 얘가 64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4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이 64래요. 양변에 4분의 1 곱하면 되잖아. 4, 1은 4, 4, 6, 24. 몇이 돼? 16.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69번으로 가볼게. 169번. 자, 169번에 다음과 같이 2a 플러스 1과 3b 플러스 1이 5분의 1일 때 두 양수의 AB, 산술기하평균 2a 플러스 3b의 최소값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볼까? 2a 플러스 1 더하기 이쪽에 3b 플러스 1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면 2a 플러스 1분의 1 여기가 3b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곱해요. 그럼 뭐가 돼? 1. 그 다음에 3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곱하면 2a 플러스 1분의 3b 플러스 1이 되고 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체적인 걸로 보면 이 루트 얘랑 얘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돼 버리니까 1이 되고 1, 1, 2까지 더하니까 얘가 4가 되네. 그러면 이제 잠깐 보십시다. 여긴 2a 플러스 3b 플러스 2고요. 얘 5분의 1이거든요. 이 값이 5분의 1인데 얘네들이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양변 5 곱해주면 여기가 20이 되잖아. 그럼 2a 플러스 3b는 여기 아직도 2가 있어서 2 넘어가면 18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몇이니? 18이다.
1번이 정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69번 정리해드렸고 170번을 같이 볼게요. 자, 170번은 좌표평면 위에 3,5를 지나는 직선 얘가 있대요. 3,5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x절편이고 이게 y절편이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알아두세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직선이 AB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가 A가 됐고 여기가 B가 됐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AB의 최소를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AB가 최소가 될 때 언제일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5를 여기서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3,5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3,5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A분의 3 플러스 B분의 5가 1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산술기하로 A분의 3, B분의 5는 2 루트 이거 곱하면 AB분의 15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1이래요. 그죠?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얘는 1이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A, B분의 15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 A, B분의 60이 됩니다. 얘가 1보다 적고 나갔대요. AB 양수니까 AB 곱하면 AB는 그러니까 여기다 AB 곱한 거지. 그럼 AB는 6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제일 적을 때가 몇이라는 거야? 방금 60이죠.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얘가 60일 때니까 당연히 몇이 돼야 될까? 30.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17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하여 뭐 제곱이 나왔으니까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여기 x제곱이니까 여기도 x제곱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여기 x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x제곱 나누면 여기 9가 되고 이쪽은 x제곱분의 3이 되죠. 여기는 미안합니다. 자, 9로 나눈다고 그래놓고 선생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x제곱이 아니고 9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는 9분의 1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3분의 1을 만들어주는 게 좋으니까 x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만들고요. 이쪽도 x제곱 플러스 3분의 1분의 9분의 16 그 다음에 없던 3분의 1 더해줬으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곱한 거예요. 이 루트하고 지금 보시는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얘 약분되고 이 안에 들어갈 값은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16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없던 3분의 1 빼준 거니까 얘도 같이 빼주시면 되고 결국에 2 곱하기 얘가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3분의 4가 내려오고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3분의 7이 되네. 얘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3분의 7입니다. 근데 이 최소값이 그때 x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둘이 같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 둘이 이퀄일 때니까 9분의 16이라는 겁니다. 제곱이 9분의 16.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이 3분의 4거나 마이너스 3분의 4여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을 빼주면 여기는 1이고 여기 3분의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5거든요. 제곱이 음수 안되죠? x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x는 뿔마 1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분의 7을 갖습니다.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71번이 이렇습니다. 172번으로 갈게요. 예. 자, 분수 형태 식이 나왔는데요. x가 1보다 크대요. 그럼 x-1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수 형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땐 분자를 1로 만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게. 분자를 얘로 나누니까 1이 됐고 여기에 얘가 된 거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뭐 직접 나누시든지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x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따로따로 쓰면 여기는 x 마이너스 1분의 x가 됐고, 아니구나, 잘못 썼죠. 얘분의 얘는 약분되니까 x가 되고,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의 뭘 구하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최대값. 그러면 이때 얘가 최대를 가지려면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1 빼고 여기다 1 더하고, 그럼 두 수를 산술 기하로 하는 거야. 이 루트 이렇게 약분되니까 1이 되잖아요. 1 더하니까 얘가 몇이 돼? 3이 되는구나. 최소가 3이에요. 그럼 얘의 최대는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얘는 최대가 얘보다 적거나 같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분의 1보다 적거나 같아서 3분의 1이 최대가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173번 같이 볼게. 173번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3b 얘의 전체에 대한 제곱은, 선생님 보기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개수가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루트 3b,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a 플러스 b가 두 양수 ab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로 풀기 좋은데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최대값을 구하고 그랬을 때. 자, 따라서 이 문제를 잠깐 보니까 여기는 4가 됐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됐고, 이쪽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3b가 됐네. 이 제곱이 되는데 얘가 6이니까 24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트 a 플러스 루트 3b의 전체에 대한 제곱은 24보다 이쪽이 적거나 같은 거죠. 그럼 루트 a 플러스 루트 3b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24, 4, 6, 24니까 2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 루트 6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되는 거거든. 근데 ab가 양수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2 루트 6보다 적거나 같아서 최대값은 2 루트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죠. 그때의 그 상수 ab를 구하라고 그랬죠. 이때 그 등호성립은 예분의 a와 예분의 a가 같다일 때이기 때문에 루트 a와 루트 3분의 b가 같다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루트 b가 루트 3a와 같다일 때고요, b가 3a와 같다, 양수니까 b는 3a와 같다일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ab를 구해야 되니까 b가 3a라며, 그럼 여기다 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4a가 6이 되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b는 a보다 3배 크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2분의 9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되게 중요. 173번 정리해 드렸고, 174번이죠. 역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죠. 3x 플러스 4y의 전체에 대한 제곱은 9x와 4y의 제곱의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매칭이 어려우니까 한번 잠깐 볼게. a제곱에 b제곱, 이쪽이 x제곱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는 내가 크거나 같다가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여기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3x의 전체에 대한 제곱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2y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된 거지. 근데 얘네들 갖고는 3x 플러스 2y가 나오지 3x 플러스 4y가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의 제곱, 여기에 2의 제곱을 붙여주시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3x 플러스 4y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매치를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몇이 되냐면 5가 됐고, 여기에 사실 9x의 제곱이고 얘가 4y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5라고 그랬으니까 25.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5가 되죠. 따라서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죠. 최소값 m은 5. 그때 x와 y 값을 a, b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분의 3x와 2분의 2y가 같을 때예요. 2분의 2y는 y가 되죠. 그러니까 3x와 y가 같다일 때다 라는 겁니다. 그럼 3x가 y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5y가 y가 돼서 y는 1이 되고 x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x는 3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xy를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a가 된 거고 얘가 b가 된 거구나. 그죠? a, b 곱하니까 뭐 3분의 1이죠. 뭐 m은 5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5. 2번이 정답입니다. 174번 받으렸고 175번 같이 보겠습니다. 175번은 x와 y가 4인데 두 양수 x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산술기하로 기억을 설명할 수 있겠네. x와 y의 합은 2루트 xy, 그지? 그러면 이제 2로 나눠주면 얘가 4니까 루트 xy는 적은 쪽이니까요. 얘가 2보다 적거나 같다. 기억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루트 x 더하기 루트 y가 2 루트 2보다 적거나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을 한번 써볼게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y 루트 y의 제곱은 뭐보다 적거나 같으냐면 1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과 루트 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y는 얘가 2가 됐고 얘가 4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8보다 적거나 같으네요. 그러면 실제로 얘 제곱하면 8보다 적거나 같은 니은은 어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얘가 4니까 8보다 적거나 같잖아요. 그죠? 제곱했을 때 디귿을 같이 볼게요. 루트 x분의 1 더하기 루트 y분의 1은 항상 루트 2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거든. 글쎄요. 자, 이건 뭐로 해주는 게 좋을까? 디귿의 경우는 그냥 발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x가 1이고 y가 두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y가 3인 경우를 한번 해보면요. 얘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가 루트 2보다 적으냐라고 얘기했거든. 루트 2보다 적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되니? 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루트 2가 1.414가 되거든. 근데 1 더하기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3이야. 3분의 루트 3. 그러면 루트 3이 1.7 정도 돼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 6, 18. 그러면 3, 6, 18. 0.6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1.6 정도 되는 숫자예요. 얘는 1.4 정도 되고.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이다. 기억니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17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a제곱 b제곱이 2고요. c제곱 d제곱은 18이고 a, b, c, d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 b, c, d의 최대값 a, b, c, d의 최대값 그 다음에 a, c, b, d의 최대값도 구하라고 그러네. 그것이 슈바르츠로 하죠. 그러면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됐고 여기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됐고 얘는 ac 플러스 bd의 전체에 대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하고 18이니까 결국에 36이 되죠. 그러면 AC 플러스 BD의 제곱이 36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때 최대값을 M1이라 하자. 그래서 M1은 몇이 되는 거예요? 6. M1은 6이 되는 거죠. M1은 6. 자, 이번에는 AC 플러스 BD가 돼야 되는데 AC 플러스 BD 이건 M2가 되는 거네. 미안해. 얘가 M2네요. AC 플러스 BD니까 M2는 6이 됐습니다. M1은 AB 플러스 CD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네. 이건 산술기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걸 구했고 요거는 산술기하로 갈게요.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은 a제곱과 b제곱은 2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ab가 돼야 되지. 근데 a와 b가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쓰고 하자. a제곱 b제곱. 그럼 얘가 몇이냐면 2니까 2로 나눠줘서 1이 되고 루트 a제곱 b제곱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사실은 절대값 ab가 1보다 적거나 같은 거니까 a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자, 이제 이거 잠깐 위로 올릴게요. 네. 그 다음에
C제곱 D제곱은 또 어떻게 될까요? C제곱 D제곱도 마찬가지로 2 루트 C제곱 D제곱이 되는 건데 이게 18이 되잖아. 그러면 9가 얘가 나누면 9가 될 거고 절대값 CD로 나와서 얘가 9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9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CD는 플러스 9보다 적거나 같다가 됐고 AC, BD의 최대값은 아니죠. AB, CD의 최대는 제일 큰 것끼리 더한 거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한 거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된 거야. 이때 M1의 최대는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M1이니까 그 M1의 최대는 10. 그래서 M1하고 M2 다 더하면 최대값의 합은 1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77번 가볼게. 자, 177번 그림같이 사각형 ABCD는 원에 내접하고요. 이 원의 중심이 선분 BD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선분 BD. 중심이 이제 BD 위에 있으니까 AB의 길이가 1이고 AD의 길이가 7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잠깐 여기가 7이 되는 거네요. AD의 길이가 7. 그래서 이 길이 7이 됐고, 그지?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야. 자, 그런데 기름을 끼고 있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BD의 길이를 알 수 있겠구나. BD의 길이는 77에 49 루트 50이 되죠. 반지름은 그러니까 지름이 루트 5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각도 직각이 되겠네요. 그러면 BC의 길이를 뭐 A라고 하고 CD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루트 50의 제곱이니까 5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한 거네. 뭐 A와 B의 제곱은 A제곱과 B의 제곱 얘하고 1의 제곱과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얘가 2, 얘가 50, 10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부동을 잘못했지? 100보다 적거나 같다가 돼서 얘가 10보다 적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A 플러스 B가 10보다 적거나 같다. 물론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겠지만 따라서 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최대값이 얘 합이 10이 되고 얘 합이 8이 되는 18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는 2번 177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78번 같이 볼게요. 세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을 때 그랬을 때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나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최소값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쓰면 되죠. 여기가 ABC의 제곱, 이쪽은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제곱, 또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쪽이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3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됐고 이쪽 6, 6이 3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은 1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몇이야? 12. 4번이 정답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179번으로 갈게요. 179번에 1번인데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따로따로 쓰세요. 여기 x분의 y 그 다음에 x분의 z 이제 부모가 같은 것끼리 모아놓은 건데 y분의 z 그 다음에 y분의 x 그 다음에 z분의 x z분의 y 요번에는 역수끼리 모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음같이 x분의 y하고 y분의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모아볼게요. 그러면 x분의 y, y분의 x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뭐가 있나요? x분의 z가 있으니까 z분의 x를 이렇게 모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분의 z, z분의 y 뭐 이런 식으로 묶어 주시면 돼요. y분의 z부터 쓸게. y분의 z, z분의 y 이렇게. 그 다음에 z분의 x, x분의 z 이렇게 모아줬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등호성립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니까 양수여서 xy 같을 때고요.
얘의 등호성립은 이렇게 돼서 y와 z가 같을 때고요. 얘의 등호성립은 z와 x가 같다일 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사실 x, y, z이 다 같다면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음과 같다. 최소값은 6. 두 번째 거 볼게요. 2번. 여기 x, y, z이 있고 얘네들의 역수들의 합이 있을 때 분배하는 거죠. x, y, z. 그 다음에 이쪽은 x분의 1, 이쪽은 y분의 1, 이쪽은 z분의 1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1이 되고 y분의 x, z분의 x, x분의 y 1 되고요. 그 다음에 z분의 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분의 z, y분의 z, 그 다음에 다시 또 z분의 z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1, 1, 1 합해서 우선 3이 됐고 위에서 하듯이 y분의 x가 있으니까 x분의 y랑 묶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z분의 x가 있으니까 x분의 z랑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끝났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잘못했네요. y분의 z하고 z분의 y가 있으니까 y분의 z, z분의 y. 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위에서 했듯이 얘가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9보다 크거나 같아서 최소값은 9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동호성립은 s, y, z가 같다일 때다. 180번으로 갈게. 자, 다음 세 양수 ABC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서는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B 플러스 C를 X로 놨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A를 Y로 놓고요. A 플러스 B를 Z로 놨대요. 그러면 ABC의 합은 이거 그냥 더하면 얘네들 싹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EA, BC가 되고 이쪽은 X, Y, Z이 되거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줬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가의 경우는 2분의 1. 이거 객관식인가요? 그러면 이제 요 답 3개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A는 뭐냐 라고 했더니 여기서 B 플러스 C가 X니까 A 더하기 X가 그지? 2분의 1에 X, Y, Z야. 그러니까 요 X 1이 넘어가면 요 2분의 1 X랑 계산해 가지고 A는 뭐가 돼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한테 X 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네들도 작성을 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작성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C가 X니까 X분의 A를 썼겠죠? X분의 A 이렇게 쓰니까 2분의 1은 바깥으로 빼지고 그리고 X분의 A만 써볼게. X분의 B 플러스 C B가 X 여기에 A 쓰니까 Y 플러스 Z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죠? 그럼 여기에 XY, XZ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정리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니 자 여기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X분의 Y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분의 Z 여기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얘도 패턴이 같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3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얘네 둘은 2노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다 들어갈 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맨 뒤에 마이너스 2분의 3 뺐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다 됐죠? 자,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 둘 중에 답, 그 다음에 다 들어갈 거 1이니까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3번이 정답. 자, 180번까지 풀이해드렸고요. 이제 이제 스텝 3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스텝 3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